진정하라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다니요. 저는 간병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최선이라고? 약도 늦게 주고 물도 늦게 주면서 모든 것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는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붕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쁜 년 은숙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오늘은 오미연 씨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바지도 못하는 년이 뭔 며느리야. 당장 짐 싸고 꺼져.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남편 정민 씨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이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견된 간병인 오미연입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분은 시어머니의 딸인 최은숙 씨였습니다. 은숙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열해가 흘렀고 저는 많이 변했으니까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간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셔서 재택 간병을 신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숙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떨림이 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간병인분 오셨어요. 은숙 씨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깜짝 놀란 눈빛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돌봐드릴 간병인 오미연입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시려 했지만 병으로 인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어머니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신데 아마 낯선 사람이 와서 놀라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보셨지만 열애전 일을 딸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당시 저를 내쫓은 일이 그리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약 드릴까요? 은숙 씨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내며 말씀드렸습니다. 혈압부터 재어드릴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길을 거부하려 하셨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팔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어드렸습니다. 혈압계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숙 씨에게 설명드리며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애전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괴롭힐 차례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수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분 경력도 좋고 평판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은숙 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간병 가방을 정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 역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열애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못난 것이 애도 못 낳고 집안 망신만 시키네. 얼른 짐 싸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돌아서셨습니다. 정민 씨도 저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말기로 누워 계시고 저는 간병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진통제 투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약을 준비하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파요. 약 좀.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사기를 준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어르신. 하지만 제 손은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열애 전 제가 느꼈던 마음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계셨지만 은숙 씨 앞에서는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간병인.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고 모진 말투였습니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가져와.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면서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도록 말입니다. 열애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기다리며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이 집안대를 못 이을 거면 뭐하러 왔어? 밥값도 못하는 년이.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1시간 넘게 꾸짖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지만 감히 물을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간병인, 물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물컵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시어머니는 급하게 물을 마시려 하셨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컵을 시어머니 손에서 조금 멀리 두었습니다. 못 마시겠어. 도와줘. 죄송합니다. 금방 도와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머리를 받쳐드리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에 진통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약 좀. 어르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은 이미 투여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로 늦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속마음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투여해야 안전합니다. 이 나쁜 년이. 너 분명 복수하려고. 시어머니가 흥분하여 말씀하시려는 순간 은숙 씨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시어머니는 은숙 씨를 보자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프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곧 약 시간이니까 투여해 드릴게요. 은숙 씨는 어머니를 달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간병인분이 잘 돌봐주시잖아요.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은수가, 이 사람은. 엄마, 또 그러세요? 이분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시어머니는 답답해 하시며 베개에 머리를 묻으셨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준비하며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 놓아드릴게요. 주사를 놓으면서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아프게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내자 은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처음에는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능숙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밤이 되어 은숙 씨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와 시어머니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연이지? 저는 간병인 오미연입니다. 어르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며느리였던 그 여자 맞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착각이라고? 너 복수하러 온 거잖아. 그렇지? 시어머니가 흥분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아 다시 누우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다니요. 저는 간병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최선이라고? 약도 늦게 주고 물도 늦게 주면서 모든 것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붕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쁜 년, 은숙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러세요. 하지만 은숙 씨가 믿으실까요? 제가 처음 보는 간병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절망스러워 하셨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어르신도 예전에는 무서우셨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이제 인정하시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열애전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공포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괴롭혔습니다. 진통제를 늦게 주고 물을 늦게 갖다 드리고 주사를 일부러 아프게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숙 씨에게 말하려 했지만 제가 처음 보는 간병인이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엄마, 또 간병인분 욕하세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은숙 씨는 어머니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조용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왜 혼자 왔어? 은숙 씨가 놀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도윤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엄마, 옆집 아이예요. 가끔 놀러 와요. 은숙 씨가 설명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시어머니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이는 시어머니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도윤이의 순수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묘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응, 조금 아프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에서 작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도윤이는 수줍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 주는 거야? 고마워, 꼬마야.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정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윤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예쁜 그림이네. 내가 그린 거야? 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도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도윤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시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심 있게 아이의 그림을 지켜보셨습니다. 뭘 그리고 있는 거야? 꽃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열심히 크레용을 움직였습니다. 꽃과 나비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시어머니와 정을 나누고 있다니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간병인, 이 아이 좀 봐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어르신. 이 아이가 참 착하네. 이름이 뭐야? 은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에요.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정말 순한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아픈데 괜찮겠니? 네.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도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 천사 같구나.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이렇게 예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이도 시어머니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간병인, 네 어르신, 그 아이, 정말 옆집 아이 맞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은숙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도윤이가 그려준 그림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를 경계하는 눈빛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병인, 너도 아이가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아이를 보는 눈빛이 남달라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이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도윤이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도윤아, 또 왔구나. 도윤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인, 이 아이 엄마는 어디에 있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말하기 싫은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도윤이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점점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도윤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가 와주니까 할머니가 덜 아프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는데 제 아들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도윤이 그림이 제일 예쁘단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에서 크레용을 꺼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려드릴까요? 예쁜 꽃밭은 어떨까?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분홍색. 할머니는 분홍색을 좋아한단다. 도윤이는 분홍색 크레용을 들고 정성스럽게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 얘기 해드릴까요? 도윤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구나. 엄마는요, 매일 일하시는데 힘들어해요.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웃어주세요. 도윤이의 순수한 말에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혼자서 키우시나? 네.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혼자 일해서 돈 벌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엄마가 참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할머니, 엄마 만나보실래요? 엄마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도윤이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뵙고 싶구나. 혼자 고생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은숙 씨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이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은수가 이 아이 엄마 한번 불러봐라. 은숙 씨는 어머니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도윤이를 예뻐하는 마음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름은 미연이에요. 도윤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연이, 예쁜 이름이네.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 씨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도윤이가 그려준 그림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간병인, 이 그림 정말 예쁘지? 네, 어르신. 정성스럽게 그린 게 보여요. 이런 착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군요. 그럼 저런 천사 같은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걱정이 되지 않겠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 시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윤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더욱 반가워하셨습니다. 도윤아, 어제 그림 할머니가 계속 봤어. 너무 예뻐서. 정말요? 오늘은 더 예쁜 그림 그려드릴게요. 도윤이는 기뻐하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정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사탕 하나 줄까?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사탕을 꺼내주셨습니다. 도윤이는 고맙다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도 하나 가져다 줄까요? 그래, 엄마한테도 가져다 드려. 할머니가 고맙다고 전해줘. 시어머니는 도윤이에게 사탕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해요. 나도 그래.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시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복수를 계획했던 제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도윤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리워하셨습니다. 간병인, 내일도 도윤이 올까? 아마 올 것 같아요, 어르신. 그래, 기다려지는구나.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 시어머니는 도윤이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수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마음이 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였습니다. 은숙 누나, 어머니 어떠세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온 것을 반가워하셨습니다. 정민아, 왔구나.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민 씨가 시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요즘 예쁜 아이가 와서 할머니를 위로해줘서 그래. 아이요? 정민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은숙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옆집 아이인데 도윤이라고 해. 어머니를 정말 잘 따라. 그때 마침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이분은 할머니 아들이셔. 아저씨라고 인사해. 시어머니가 도윤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는 정민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정민 씨는 도윤이를 보며 묘한 감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무언가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살이야? 9살이에요. 엄마는 어디 계시지? 정민 씨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간병인 아줌마가 계셔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연아?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숙 씨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민이가 간병인을 안 해? 은숙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오미연입니다. 정민 씨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다시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정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아직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정민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민 씨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셨습니다. 정민아, 왜 그래? 아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정민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도윤이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림 그려드릴까요? 도윤이가 순수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민 씨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기뻐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민 씨는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미연아, 정말 너야? 저는 간병인 오미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는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정민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었다니.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도윤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미연아, 내가 아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정민 씨가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양육비라도 보내주세요. 혼자 키우기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아니, 더 많이 도와줄게. 정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민 씨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르신께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정민 씨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날 밤 정민 씨는 도윤이 생각에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랑 놀까? 네, 좋아요. 도윤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와 놀아주며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민 씨가 도윤이를 유독 예뻐하는 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너도 도윤이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도윤이를 키웠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가 진실을 안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찾아와서 도윤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민 씨가 도윤이를 유독 예뻐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셨지만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민 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통제를 조금씩 늦게 드리고 시어머니가 불편하실 때 즉시 도와드리지 않는 작은 복수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윤이를 보는 제 눈빛이 남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 너 정말 도윤이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네, 어르신. 그냥 예쁜 아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이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미연이에요. 오미연이요. 도윤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참 신기하네. 이름도 같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말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곁에 있을 때만은 기운을 내려고 애쓰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도윤이가 와주니까 할머니가 기운이 나네. 정민 씨도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연아, 어머니가 도윤이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말씀드리면 어떨까? 아직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간병인,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느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도윤이 엄마, 꼭 한번 만나고 싶어.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이 어떤 분인지.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숙 씨를 통해서 연락해 보시죠. 고마워. 정말 만나고 싶어. 다음 날 도윤이가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엄마가 너를 낳을 때 힘들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저를 낳을 때 많이 아팠대요. 그래도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울컥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고 계셨고 도윤이를 통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사실 도윤이 엄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도윤이의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네, 어르신. 저는 열애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오미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네, 도윤이는 어르신의 손자입니다. 정민 씨와 제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네, 내 손자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도윤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도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정말 너의 할머니란다. 도윤이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할머니요? 그래, 정말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르신,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열애를 기다렸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쁜 아이가 아니라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도윤이가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도윤이의 순수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손자. 저는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는데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셨습니다. 미연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호칭이 바뀐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를 내쫓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어디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자까지 열애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어머니.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도윤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그때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할머니가 도윤이 덕분에 행복해. 시어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거야. 이제 도윤이 것이야.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끼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아니야. 내 손자에게 주는 거야. 할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소중히 할게요. 도윤이가 반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민 씨도 찾아와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머니께 아예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정민 씨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 아니야. 꼭 해야 해.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 시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 누워 계세요. 아니야. 이건 제대로 해야 해.
시어머니는 결국 침대에 앉은 채로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결국 내쫓은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손자를 열해 동안 모르고 산 것, 너 혼자 힘들게 키웠을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다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시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내가 뭘 미안해? 제가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왔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때 진통제를 늦게 주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네.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 어머니, 오히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돌봐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심하게 복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 미워해. 나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 내 손자의 어린 시절을 놓친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원망만 했어요.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오히려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해 동안 쌓인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도윤아. 기뻐서 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화해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지셨습니다. 도윤이가 손자라는 것을 알고 저와도 화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연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느껴져. 그런데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도윤이도 만나고 너와도 화해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연아,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도윤이한테 할머니가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야겠네. 그날 오후 도윤이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곁에 와서 앉아. 네, 할머니. 도윤이는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 도윤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도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시어머니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도윤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정민 씨도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도윤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잊지 않으면 계속 함께 있는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윤이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해.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 거야. 시어머니는 도윤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와의 약속이야.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 도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윤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 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도윤이의 말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와 정민 씨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미연아, 너희들 부탁이야. 내 어머니, 도윤이, 잘 키워줘. 그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할 때 위로해줘. 정민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연이와 도윤이 잘 돌보겠습니다. 미연아도 정민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얘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정민 씨를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는 안심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도윤이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여기 있어요. 깨어나세요. 도윤이의 간절한 부름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도윤아, 내 손자, 할머니,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시어머니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도, 정민이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 없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윤이가 시어머니를 흔들며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는 검은 옷을 입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랄게요.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정민 씨는 약속대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직접 키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도윤이를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 도윤이가 아빠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어느 날 도윤이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럼 할머니가 도윤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저도 할머니한테 말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다 들으실 거야. 도윤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도 사이좋게 지내요. 할머니가 주신 반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진정한 할머니가 되셨고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한 대신 사랑과 용서를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좋아요. 구독이 새로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